네, 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정지은입니다. 바로 어제 2025학년도 수능이 끝났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우리 미대 입시는 사실 수능 후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수시 지원자들은 수능 최저 등급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바로 면접 대비에 돌입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수능 다음 날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대면으로 홍대 면접뿐만 아니라 수능 후에 이루어지는 면접 대학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수능이 끝나자마자 사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이제 바쁘게 수시에 이제 막바지 관문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타겟으로 입시를 했던 친구들은 지금부터 본인의 수능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아직 수능 성적표는 나오기 전이지만 정시 가나다군의 대학을 어디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확실히 짜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시 주요 대학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배치표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시에서는 내신이 중요했다면 정시는 또 수능 성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배치표는 수능 성적을 토대로 해서 제가 구성을 했고, 배치표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배치표를 보실 때 참고하실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수능에서의 그 점수 그 표기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보통 정시 대학에서 반영되는 기준이 표준 점수 아니면 100분위 또는 환산돼서 반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배치표를 구성할 때는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있는 점수다 보니까 등급과 100분위 구간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기를 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참고하실 사항은 수능 수학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위주로 제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대 입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응시까지는 하지만 수학 성적 자체는 성적 대비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국어, 영어, 탐구, 뭐 보통 사탐 많이들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렇게 국영 사탐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위주로 구성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배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가군, 나군, 다군 총 3개 대학 또는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군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위권 그 성적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 국민대, 고려대, 이화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또 중위권 대학으로는 건국대, 서울여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표시하기를 하얀색 칸으로 표시해 놓은 그 대학들은 비실기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국민대, 고려대, 이화여대는 이제 성적 구간이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넓으냐 좁으냐의 어떤 차이가 있겠고요. 국민대가 미대 전공으로는 이제 디자인 계열 포함해서 9개 전공이 있죠. 근데 그 전공별 성적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성적을 이제 그 구간을 보여드렸을 때는 80% 중후반부터 90% 초중반까지 이렇게 이제 조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최소 90% 초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으셔야 합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공들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제 80% 중후반대로 성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특이점이 우리 정시 실기 전형 대학들은 보통 학생부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부를 반영해온 대학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제 국민대가 주요 대학 중에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학생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우리 내년 입시인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은 사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마지막 학생부가 반영되는 입시인데요. 사실 근데 학생부가 반영되더라도 30% 반영 비율이 이제 표면상 비율이고, 실질적으로는 11% 정도밖에 안 되는 실질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죠. 그래서 국어 영어 내신만 반영되고, 그 국어 영어 내신도 사실 평균이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냈을 때, 또는 뭐 졸업생 그 다음 학기까지 냈을 때 5등급 정도 되더라도 소수점 뭐 1점도 안 깎이는 전형이기 때문에 뭐 영향이 그다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학생부를 오히려 그냥 빼고 내년부터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수능과 실기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 입시생들한테까지는 학생부가 반영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대, 이화여대 보시면 고려대는 사실 좀 수능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대학에 속하죠. 일단은 이제 평균 때는 최하 80% 후반부터 90% 중후반 때까지 학생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요 아래 보시면 이제 80%대부터 제가 90% 이제 중반에 걸쳐 놓은 표를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낮은 성적대 학생들도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수능이 반영되는 요소가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탐구는 뭐 사탐, 과탐 상관은 없지만 보통 사탐 하시죠. 그래서 국어, 수학, 사탐 3개 중에 택 2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점수를 이제 차감하는 또는 가산점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영어와 한국사가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영어가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가 1에서 3등급까지는 만점인 5점을 주고,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동일하게 마이너스 1점인 4점 이렇게 이제 점수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 5등급까지 받더라도 점수가 거의 안 깎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뭐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하고, 이제 나머지 국어, 보통 사탐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화여대는 그렇게 수능이 반영되는 그런 체계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은 이제 서울시립대죠. 서울시립대는 2023학년도까지는 이제 수시 100%로 계속 선발을 했고, 그래서 수시에서 이제 실기 전형에 응시하는 이제 좀 성적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기대와 서울시립대 이 두 개 대학을 이제 보통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시 대학이었는데요. 작년인 2024학년도부터는 수시 100% 체계를 완전히 바꿔서 정시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이제 작년부터 가군에서 정시 100%로 지금 선발하는 그런 대학이 되었는데요. 이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 상위권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로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좀 넓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서울시립대는 시각디자인과, 그리고 산업디자인과, 그리고 조각학과 이 3개 전공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이 디자인 2개 전공은 성적대가 80% 초반부터 중반, 그리고 90%까지 조금 스펙트럼이 좀 넓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 이제 최소 중반은 넘어가야지 이제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각학과는 조금 다르게 성적대가 조금 더 낮아도 합격이 가능한 60-70%대 100분위가 나오더라도 합격 가능한 그런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전형이 수시 100%였을 때는 내신이 반영돼야 되니까 학생부가 반영됐었는데요. 근데 정시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서 학생부는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됐고, 다른 정시 실기 전형 대학들과 동일하게 수능과 실기로 평가를 하는 데다가 또 면접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었죠. 지금 이 선발 방식 자체가 국민대와 시립대가 가군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국민대와 시립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수능 성적을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국민대 시립대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실기 전형 에서 면접 있는 대학은 국민대, 시립대, 그리고 나군에도 서울대가 있죠. 그 대학들은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본 그 그림을, 본인의 작품을 가지고 작품 위주의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도 전공에 대한 적성 부분을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비를 확실하게 하셔야 최종적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도 이 배치표대로 여러분들이 성적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이 가나다군의 배치표상에서 지금 하나의 대학이 여러 군에 걸쳐서 선발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으니까 전공별로 나누어져 있는 대학별 군을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군에서 이제 제가 비실기 전형으로 표시한 이 홍대 세종 캠퍼스가 있죠. 자, 홍대 세종 캠퍼스 전공은 디자인 컨버전스, 영상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그래픽과 이렇게 3개 전공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비실기 전형이지만 수학이 반영되지 않고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고3들까지는 이제 학생부 반영되는 그런 평가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실기 전형으로 가군에 지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상위 대학인 서울대가 있죠. 서울대는 일단은 당연히 이제 100분위는 90% 넘어가야 1단계 통과를 하실 수가 있고 실기를 볼 수 있고 면접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수능 성적이 이제 등급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 거의 뭐 5, 1등급, 하나 정도 2등급, 그리고 수능 수학이 반영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공예과 그 외에 다른 전공에 따라서 수능 수학 성적까지
것까지도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정한 성적이 나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울대만의 이런 이제 수능 수학이 반영되는 평가 요소가 보편적으로 미술하는 친구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제가 수능 수학 성적을 말씀드리면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다른 수능 과목들이 이제 거의 뭐 올 1등급인 상태라면 수학은 3등급 정도까지 받으시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감점제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뭐 5등급 정도까지는 받으셔도 공예과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기 전형 대학으로는 이제 서울과기대와 그리고 중앙대, 건국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근데 여대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서울여대와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또는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별 분할된 그 상황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학별 군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실기 대학들이 꽤 많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홍대도 있고 경희대, 서울여대 이렇게 3개 대학이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죠. 이 3개 대학만 제가 표시한 이유는 수능 수학이 반영되지 않는 비실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수학까지 반영되는 비실기 대학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 100%를 선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수학을 보통은 챙기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요 3개 대학만 표시를 했고요. 우선은 성적대는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홍대 서울 캠퍼스는 정시 전형에서는 사실 뭐 수시 선발 인원보다는 현저하게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수능 성적이 매우 이제 상위 성적으로 커트라인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군에서 실기 전형으로 지원하지 않고 나는 비실기인 홍대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11개가 있죠. 그 11개 전공 중에서 본인 성적대에 좀 적합한 전공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높은 전공은 사실 디자인학부 그리고 미술대학 자율전공이죠. 그 2개 전공은 거의 1, 2등급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속조형 디자인과나 목조형 가구학과라든지 뭐 도예과, 판학과, 뭐 회화, 동양화 등등의 전공들이 있죠. 그 전공들은 차등적으로 성적대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커트라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 디자인 계열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좀 가장 그래도 낮은 성적으로 서울 캠퍼스에 입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판학과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순수미술 쪽에서는 이제 회학과, 동양학과, 도예유리과, 조속과 이렇게가 있는데 거기는 학생부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그 성적별 커트라인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미술활동 보고서 상에 내가 전공 관련 내용을 어필할 수 있을 때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시 비실기 대학들은 수능 100%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홍대만큼은 수시에서처럼 미술활동 보고서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 작성 부분에 대한 그 내용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와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성적 분포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무리 없이 합격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대와 중앙대, 건국대 요 정도 성적대 보시면 되는데 중앙대는 이제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는 공간 연출과만 제가 표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경희대와 중앙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캠퍼스가 뭐 이제 수도권에 있죠.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이제 인서울 위주로 제가 배치표를 짜다 보니 이제 공간 연출과가 서울에 있어서 중앙대는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건국대는 다군과 또 다른 전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군을 보시면 일단은 배치표상에서 다군을 딱 보는 순간 학교가 별로 없어요. 네,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서울대학으로만 한정했을 경우에는 대학의 수가 매우 적은데 나군의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실 때도 가나군에서 좀 웬만하면 합격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강하죠. 하지만 다군을 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군에서 또 지원 가능한 인서울대학 보시면 동덕여대가 굉장히 긴 성적대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60%부터 지금 90% 초반까지 이렇게 길게 이제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실기 평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성적과 같이 좀 크게 좌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게 제가 분포를 시켜놨고 그 아래 보시면 건국대 또 산업디자인과는 여기 다군에 들어와 있죠. 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도 역시나 다군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상명대 서울 캠퍼스까지 이렇게 다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인서울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수능 성적에서 보통 국어, 영어, 사탐 이렇게 이제 성적 반영되는 부분을 이제 대학별로 퍼센테이지와 이제 뭐 환산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해 보시거나 적용해 보실 텐데, 이때 한국사도 사실 놓치면 안 되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감점제로 절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한국사의 기준이 완전 상위권 대학들은 3등급까지 만점이고 또 중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4등급까지 이렇게 마지노선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등급도 감점 요소가 없는지 그것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배치표를 토대로 말씀드린 정시 지원 전략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기 전형일 경우에는 실기까지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올해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